등기부 등본. 그날 이후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어머니와의 대치는 어색하게 끝났다. 준호는 어머니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었고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여보,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알았지? 준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 말로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이 사람들에게는 감정보다 서류가 더 강하다는 것도.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어색하게 흘렀다. 시어머니는 나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더 당연한 듯이 나를 부렸다. 민서야, 이거 좀 치워. 민서야, 빨래 말렸니? 아휴, 요즘 젊은 것들은 부지런함이 없어. 나는 대답 대신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대꾸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날짜를 세웠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털고 나왔을 때였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지연아, 그러니까 말이다. 민서만 정리되면 이 집은 온전히 우리 거야. 나는 걸음을 멈췄다. 복도 끝 부엌문 옆에 서서 숨을 죽였다. 엄마, 근데 오빠가 가만히 있을까? 그래도 아내인데? 신우의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 온 건지 눈치채지 못했다. 가만히 있게 만들어야지. 애초에 이 집도 엄마가 네 오빠를 위해 준비한 거나 다름없잖아. 네 오빠 아니었으면 저 여자가 이런 집에 들어올 수 있었겠니? 그러게. 솔직히 좀 어이없긴 하지. 자기 돈으로 다 한 것처럼 굴잖아. 지연의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나는 벽에 등을 붙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중에 상황 봐서 이 집은 네 오빠 이름으로 돌리면 돼. 민서는 뭐 위자료 조금 쥐어주고 내보내면 끝이지. 요즘 이혼이 뭐 대수니? 엄마, 진짜 대단하다.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 웃음이 내 귓가를 찢고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벽지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래, 말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잠들었다. 옆에서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두 사람 모두 나를 만만하게 본다. 나를 이 집에서 떼어내면 집은 자연스럽게 자기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 믿음을 깨버릴 수 있는 건 오직 사실뿐이었다. 다음 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이었다. 퇴근길에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다.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켰다. 이미 한 번 떼본 적이 있는 등기부 등본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다시 보려고 했다. 공인인증을 거치고 주소를 입력하자 화면에 익숙한 문구가 떴다. 집 주소와 함께 결제창이 떠올랐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제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엔 힘이 들어갔다. 오늘까지만 참자. 오늘까지만 확인하자. 집에 도착해서 나는 바로 작은 방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프린터에서 인쇄된 종이가 천천히 나왔다. 작은 방 안은 조용했다. 문을 닫으니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 드라마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프린트된 종이를 들고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주소가 적힌 첫 줄을 지나 소유자 항목 근처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강민서. 내 이름. 나는 가볍게 웃음이 났다.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다. 그래, 맞아. 이 집 내 이름으로 돼 있지. 계약서도 서랍에서 꺼냈다. 부동산에서 가져온 복사품, 은행에서 받은 대출 서류, 내가 사인해온 수많은 종이들.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내 서명이 종이 위에 남아 있었다.
손가락이 서명을 따라갔다. 당시의 떨림이 손끝에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이 집을 얼마나 원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계약까지 갔는지 나만은 알고 있다. 나는 펜을 하나 집어들었다. 새로운 종이를 꺼내 몇 가지를 적기 시작했다. 집 계약 날짜, 계약 금액, 은행 이름, 내가 난 계약금과 중도금 내역. 이건 싸우기 위한 메모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정리 같았다. 민서야. 작은 방 문 앞에서 준호 목소리가 들렸다. 응. 나는 서둘러 종이를 포겠다.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에 한데 모아 책상 서랍 안에 넣었다. 문을 열자 준호가 조금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다. 뭐해? 그냥 집 정리 좀 했어. 준호는 방을 한번 힐끔 둘러보았다. 서랍은 이미 닫힌 상태였다. 여보,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잖아. 그냥 조금 있다 보면 정리될 거야. 지연이도 잠깐 있다가 갈 거고.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여보, 이 집 누가 샀어? 준호가 멈칫했다. 뭐, 우리 둘이 같이 산 거지. 그렇잖아. 돈은 누가 냈냐고 물은 게 아니고 서류에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냐고 물은 거야. 준호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게 너 이름으로 돼 있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잖아. 응, 같이 사는 집이지.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고. 나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근데 여보, 어머니는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 그게 난 너무 이상해.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내가 엄마랑 다시 얘기해 볼게. 그래줘. 그 한마디에 기대를 걸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가 최소한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다시 작은 방으로 나왔다. 책상 서랍을 열고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따로 투명 파일에 정리해 넣었다. 말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 집을 누가 샀는지, 누가 책임을 졌는지, 누가 내쫓길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인지. 마지막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결정할 거라고 믿었다. 작은 방 창밖으로는 아파트 불빛이 들쭉날쭉하게 반짝였다. 그 사이에서 나는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